산모의과에서 황인합니다. 제가 오늘은 성병 검사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균인 가드네렐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드네렐라라는 균은 정말 저도 검사하면 한 번씩 나오는 균이고요. 환자분들, 지렴이 있는 분들, 없는 분들 다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흔하게 검출되는 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드네렐라가 나오면 이게 뭔가 이름이 좀 그래서 그런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성병 아닌가요? 이거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먹고 증상은 좋아졌는데 균 검사를 하면 계속 가드네렐라가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드네렐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러셔서 그 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왜 계속해서 검출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드네렐라라는 균은요, 질내 상재균이에요. 상재균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존재를 하는 균이다 라는 거예요. 질환에 늘 있을 수 있는 균이에요. 우리가 대장 안에 대장균이 있는 거는 정상이죠. 그런데 먹는 음식에 대장균이 있는 거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내 몸의 어떤 부분마다 어떤 특정한 균들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경우가 있고 비정상인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질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질염 분비물에서 대장균이 나온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드네렐라가 나온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가드네렐라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이 균이 완전히 박멸되어야 되는 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균 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분비물을 많게 만든다든지 가렵게 만든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 수가 너무 많아졌을 때는 우리가 약을 먹어서 얘들을 좀 줄여서 조절을 해주자라는 것이 치료의 목표예요. STD라는 게 검사명이에요. 성매개 감염균에 대한 검사인데요. 검사를 총 12가지를 보통 하는데요. 이 12가지 균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성병이라고 좀 오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편의상 검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정말 성병인 균도 있고 아닌 균도 있어요. 가드네렐라 같은 상재균, 유레아 플라즈마나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그런 공생균, 그리고 성적으로 전염되지는 않지만 한 번씩 검출될 수 있는 캔디다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많은 균들을 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균들을 그냥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출이 된다 해서 다 성병은 아니다 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가드네렐라를 성병으로 생각을 하고 본인 몸에 있는 것도 치료를 해야 되고 남자친구 치료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이에요. 여자친구 검사에서 가드네렐라가 나왔다. 그런데 자기가 오럴을 해줬다. 그래서 내 입안에 가드네렐라가 있는지 검사를 해달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입안은 이제 가드네렐라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검사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나는 꼭 검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입안에 이렇게 긁어서 검사를 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분은 검출되는 균은 전혀 없으셨고요. 근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드네렐라는 성병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질 분비물에 묻거나 이러면 일시적으로 검출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치료를 해야 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상재균이라 하는 것들은 어떤 특정 부분에 계속 존재를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약을 먹어서 조절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때는 많이 검출되고 어떤 때는 적게라도 검출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아까 검사를 해보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사를 했을 때 가드네렐라가 나오는데 나는 아무 증상이 없다 이랬을 때는 약을 드시거나 다른 치료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캔디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캔디다도 진균인데요. 이거를 증상이 있으면 약을 드시고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데 캔디다가 검출만 됐다 이랬을 때는 얘가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성의 균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약을 먹자고 얘기를 드리지는 않고요. 이런 게 검출됐으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질염의 증상을 좀 유발할 수는 있겠다. 그때 이 결과를 참고 삼아서 캔디다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치료를 하자 이런 근거 정도로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해도요. 한
번씩 캔디다 균사가 검출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캔디다 혹은 염증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내드리게 되는데요. 막 걱정돼서 병원에 찾아오세요. 이거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염려를 하시는데 증상이 있으면 약을 좀 드시고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증상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안심시켜 드리고 별 문제되는 거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드네렐라에 대해서 너무 이제 비중 있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증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를 한다든지 상대방에게 옮겨가서 어떤 질환을 유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균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여성이든지 관계를 하는 여성이건 하지 않는 여성이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간에 다 생길 수 있는 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비중을 두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그렇지만 내가 증상이 있었을 때 지렴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질 분비물의 증가, 그리고 냄새, 오징어 같은 냄새 나요. 그리고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셨을 때는 가드네렐라를 포함한 이제 검출되는 균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유레아 플라즈마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예전에 제가 유레아 플라즈마는 플라즈마 파붐이 있고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이 있다. 그래서 파붐에 대해서는 공생균으로 인식을 하고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데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균이라 하더라도 어떤 약에 잘 듣는지 얼마나 이제 전염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도를 좀 판별하고 그 시즌에 따라서 어떤 연도에 따라서 이제 다른 해결책을 좀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릴리즈된 그 성병 치료 지침을 참고를 하면 유레아 플라즈마는 파붐이든 유레알리티쿰이든 둘 다 치료를 하지 않고 있어요.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둘 다 공생균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게 이제 최신 트렌드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이 나왔다고 해서 꼭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없어질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간혹 업데이트가 빠르지 않은 그런 의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성병이라고 약 먹어야 된다고 한다라고 오시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설득이 잘 되면 설득해서 이거 치료할 필요 없는 균이다 해서 돌려보내고요. 그래도 너무 불안해 서 약을 먹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항생제를 처방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돼서 검사를 해보면요, 검출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검출이 또 됐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걱정하면서 찾아오시거든요. 그 전에 제가 약을 먹었는데 완전히 안 없어졌어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꼭 박멸을 해야 되는 대상의 균은 아니다 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도 제가 간혹 치료를 권유를 드릴 때가 있는데요. 다른 균들은 전혀 검출이 되지 않는데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 하나만 검출이 된다. 그러면서 얘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심한 지렴 증상을 일으키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강력한 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렴이라든지 자궁경부염, 골반염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침습적인 영향을 주는 균들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른 균 없는데 이 균만 있는데 내가 자꾸 반복되는 지렴 증상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 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방을 드리기도 해요.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제가 처방을 드려보면 대부분은 가드넬라가 제일 많거든요. 그 균을 잘 커버를 하면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이 되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캔디다 같은 거 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정도만 치료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99%는 증상이 호전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거, 적절한 기간만큼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렴 치료의 실패의 원인이고요. 유레아 플라즈마라든지 우리가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균들이 검출되는 거에 있어서 그거를 계속 매달려서 항생제를 쓰고 확인을 하고 이런 작업들은 사실상 의학적으로는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검사에서 결과가 어떤 균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다 없애야 된다, 있는 동안에 굉장히 불안하고 찝찝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사는 균들이 있다는 거, 대장에는 대장균이 있고 입안에
안에도 입안에 살고 있는 균들이 있고 완전히 무균 상태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죽어요. 우리가 공생균이랑 상재균이랑 이런 것들이랑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균이 있는 거를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검사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균인 가드네렐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나 균이 나오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잘 치료를 받으시고요. 표준 치료는 일주일이에요. 중간에 약을 끊거나 제대로 복용 못 하신다 그러면 치료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받은 질환에 대해서는 잘 치료를 받으시고요. 증상이 없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잘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